긍정적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멋있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예.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고. 근데 그 운동, 축구 선수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손흥민 같은 경우도 가끔가다 뭐 기도하는 것 같던데.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봤어요. 이제는 월드컵에 이용표가 네. 브라질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노골적으로 그런 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자, 15장 업무, 학업. SQ의 발전이 업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리고 아이들은 SQ가 발전하면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참 연구할 게 많죠. 이게 참 세상 사람 모든 전반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0년을 이제 결국 복음, 그 쉬운 복음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 하고 내 영혼 속에서 그것을 만나 공감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현장, 네, 이 현장, 그 YM의 그 리더자, 그 양반 이름이 무슨 린다인데, 예, 그 양반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썼는데, 예, 그 양반이 쓴 책 속에,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기독교들이 제일 많은 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양반이 텔레비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죠. 뭐냐면은 결국은 그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살고 싶지 않은 도시야. 뭐 이혼율, 그 다음에 또 뭐 취업,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자기 개발, 안전성, 뭐 하여튼 뭐 다 이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결론은 아주 안 좋은.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 과연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미쳐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그 책을 나한테 갖다가 줘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읽어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죠. 분명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 너희의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경제에 영향을 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정치에 영향을 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회적 제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거지,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별거냐, 별개냐? 아니에요. 성경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전달하거나 받는 우리가 그냥 그쪽은 싹 빼버리고 이쪽만 자꾸 듣고 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지금 한국 교회의 퇴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쳐야죠. 자, SQ. 자신의 SQ의 능력이 강화되면 이것이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자신의 삶, 가정, 그리고 직장, 기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미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다. 본장에서는 SQ의 능력이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직장인들에게는 업무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미칠 수 있는지, 나아가 미쳐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앙 SQ와 업무, 학업.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맡은 업무에,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봅니까? 자, 업무를 놓고 봤을 때 SQ, 신앙 SQ가 신앙 생활이 그 맡은 업무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보죠? 자, 우선 진실해야 되고, 그잖아요. 얼렁뚱땅하면 안 되잖아요. 진실, 정직, 구지런함. 그 다음에 성실. 그리고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일반인들보다 업무 능력이 탁월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왜? 지혜와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예들이 없다면은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다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실제로 나의 신앙 SQ가 나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뭔가?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기 위해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내 업무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이 어떤 영향력? 우선 기도할 거고, 그 업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 정직성, 신실함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지혜와 영감, 창의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를 효과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을 맡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고,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허투루 하는 법이 없어. 신뢰를 얻게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결국 이런 것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참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잘못된 사회성에 친구들 속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고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 막 억지로 오고 또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노는 건지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 자체가 없고 그 짧은 시간의 공과 잠깐 형식적 공과 그 속에서 진지한 나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또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에 가면은 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억지로 또 주일날 되면 또 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이 아이들이 많이 머무는 학교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받아온 인본주의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왕따 문화가 또 막 만들어져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국은 이제 뭐 싸움인데, 완벽함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완벽함이, 우리가 이걸 해서 완벽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겠죠. 네. 다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들의 사명이 또 그런 싸움이니까 가는 거고, 그 속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크리스찬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고. 네. 정체성 SQ 업무 학업, 나의 본질적 정체성은 뭔가? 이것이 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뭔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요셉, 다니엘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삶에,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자. 나의 본질인 5가지 성품을 업무나 학업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자, 우리가 5가지 성품을 가지고 이제 업무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죠? 자, 우선 유일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업무를 소중히 여긴다. 네.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12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업무에다 적용을 해보는 거죠. 업무에. 존귀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예의 지키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아끼고 보호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발전시켜주고, 성실하게 대하고, 올바르게 활용하고. 자, 업무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뤄요. 그 다음에 유일성의 2번째, 다름에서 적용을 한다면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고 자기 업무의 독창성을 찾아낼 수 있고, 업무에 들어있는 장점들을 찾아내고, 그 업무를 다루는 것을 프로화하고. 네. 또 그 업무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를 다뤄가고, 그 다음에 협업, 업무에 대한 협업, 파트너십, 주변 사람들과 그 업무를 위해서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일반 회사는 그런 거 다 이렇게 부서별로 있어가지고 막 경쟁을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시기 질투하고.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경쟁을 붙여서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완전 적대감 돼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성품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경쟁과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거니까. 재능, 이런 SQ 재능을 업무에 적용을 한다. 또 인격성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의 기능을 업무에 적용을 한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바꿔서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다양한 생각의 방법들을 만약에 업무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새로운 각도에서 그 업무를 볼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냥 지금은 우리가 그냥 보통 하고 있어요. 그냥. 예, 업무를 다루는 자세와 철학이 뭐야 그러면은 뭐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 거죠. 뭐. 하는 정도지 5가지 성품을 업무에 적용을 해서 지금 해보고 있다. 나는 내 업무에 5가지 성품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목표다. 이런 사람 없죠.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우리 KDM을 앞으로 좀 데려다가 예, 전문 그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안다는 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인간을 닮은 존재를 만들겠다는 건데 결국은 5가지 성품을 업무나 학업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이걸 활용한다고 하면 업무를 내가 다스리고 학업을 내가 다스리게 되는 이렇게 되죠. 존중히 여기고 존귀함의 영역들, 다름의 영역, 재능의 영역. IQ 쪽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IQ 쪽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업무에 적용을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실제적인 현장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이거를 여기에 대한 변화를 준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IQ 쪽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책에 있는 요것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현장도 있고 학문적인 것도 있고 창의력적인 것도 있고 변화와 발전에 대한 그런 어떤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기억납니까? 창조 프로젝트의 6가지 첫째 뭐예요? 동기부여, 기획, 현장, 창조, 관리, 그 다음 복구, 완성. 네. 그리고 최종적인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공익적인 유익을 만들어야 된다. 현실적 정체성은 뭔가? 내가 맡은 업무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상황과 과목 앞에서 나는 정체성. 내 업무와 과목 앞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자세는 무엇이며 가져야 할 자세는 뭔가? 정체성에 맞도록 살고 있다면 그것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결국 그 업무의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전문가. 자, 좀 감이 잡힙니까? SQ를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어때요? 감이 좀 잡혀요? 네, 어쨌든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면허증만 발급해주면 가서 차를 운전을 하든 장롱면허를 갖든 네. 남의 차 들이받든 그건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네. 자기 업무에 자기 정체성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는 뭔가? 주변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업무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기에 변화를 줘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추구, 올바른 가치 추구와 업무, 학업. 평상시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업무나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업무가 일치하는가? 혹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들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 세계적인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다. 네.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가치예요, 그게. 일에 대한 가치. 그러면 지금 내가 그 가치와 관계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와 관계된 공부들이 학업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이게. 네. 가치는 그쪽에 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전혀 딴 쪽에서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칭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주일학교 또 청소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청년들을 뭐 이런 가치와 자기 직장이라든지 또 그런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좀 이제 학교 교육과 사회 진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한 권쯤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가?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서로 달라가지고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서울대학 치대를 나온 사람이 치과 하다가 때려치고 명동에서 뭐 전에 우동 장사하더라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네. 얼마 전에는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외무 그 부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웬만큼 이제 경력도 있고 한 사람인데 다 그만두고 이 사람도 또 이제 우동 장사예요. 일본에 나가서 근무하다가 우동 장사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저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동 장사 가족들이 막 다 반대를 했어 처음에는. 네. 그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뭐냐. 네. 근데 그게 안 맞는 곳에서 계속 이제 그러고 있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업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행복 SQ와 업무 학업.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존재한다. 업무 학업 처리 역시 행복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 행복 지수와 프로그램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네. 또 뭐 현재 나의 업무는 나의 현재적 행복과 미래적 행복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목회를 놓고 보면은 어때요? 현재 나의 목회가 나의 현재적 행복과 미래적 행복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엄청난 연관성이 있죠. 근데 미래적 행복은 확실성이 있는데 현재적 행복은 어떠냐? 아유,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 속에 있는 행복한 요소들을 끌어내고 또 행복한 요소들을 첨부할 수 있을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네 번째, 나의 업무가 나에게 주는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불행하다면 이유가 뭔가? 업무와 학업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나의 업무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요소들은 뭔가?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업무나 학업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요소 찾기. 그래서 자녀들하고는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필요 있어요. 애들하고는. 자, 너네들 공부하는, 학교 공부가, 학교 생활이 에 대한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마 애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고 기절할지도 몰라요. 저는요, 너무 불행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찾자.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학교 안 가면 행복하죠. 애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학교 안 가는 게 왜 행복하다고 생각해? 라든지.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더 많이 끌어내는 거죠. 네. 학교 안 가면 안 되나? 어때요? 학교 안 가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비교할 수 있죠, 이제. 안 가도 공부할 수 있다. 근데 공부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앞으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과연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으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학업에 대한 위치도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많은 다양한 부분들 속에서 이건 이런 영역이다. 네가 이쪽 영역을 먼저 선택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문 쪽은 아주 싫은데 기술 쪽은 아주 좋아. 예를 들어서 빵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건 아주 싫은데 빵가게 가서 빵 만들고 하는 건 너무 재밌어. 네. 그러면 그래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우선 공부부터 해야 돼. 이러면 얘는 빵 만드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부터 하면 돼? 그럼 가서 빵부터 만들어서 팔아보고 하는 거 해보고. 이게 굉장히 편하고 행복한 방법인데 그동안에 익숙해졌던 고정관념 때문에 선뜻 그 방법에 발걸음을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모교실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 용기들이. 결국 애들이 곁길로 가고 뭐 불량 학생이 되고 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는 데서 어긋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요. 그게. 자, 어찌됐든 행복의 요소, 행복한 학교 생활, 행복한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기계적으로 쫙 짜여진 것보다 지가 계획을 짜서 지가 해보면 훨씬 더 낫죠, 이게. 예. 학습을 정복을 못 해가지고 고민하는 애들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걸 정복하게 해주면 또 행복한 교육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자, 나의 업무, 학업을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뭔가? 업무와 학업이 행복해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뭐가 있는가? 역경 극복 SQ와 업무. 네.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5학년짜리가 와서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왜? 월요일 날은 뭐 해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 어디 가야 되고 그 다음날 뭐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뭐 해야 되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교회 끌려가야 되고. 네. 엄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끌려가야 돼 이제.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하고 몇 가지 이야기해보자.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것 같으냐 사랑하는 것 같으냐. 엄마가 저를 엄청 사랑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래? 그러면 공부는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그럼 뭐가 문제지? 엄마가 시켜서 하냐 네가 짜서 하냐. 엄마가 짜서 해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가 한번 짜보면 어떠냐. 네가 생각할 때 학습 능률이 제일 뛰어난 시간이 어느 시간이고
어느 시간에 확실하게 놀고 싶고 어느 시간에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실컷 놀아버리고 그 다음날 뭐 공부하면 더 잘 되냐. 네가 한번 계획을 잡아라. 그렇게 이제 해서 얘를 좀 이제 희망을 주게 했던 일이 있었죠. 예, 숨통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반복되는. 나는 이제 여기 3일 동안 오면 난 휴가 온다고 그래. 여보, 우리 휴가 갑시다. 나 같은 오랜 세월을 목회 현장에서 살았던, 그리고 목회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도 그 반복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의 어떤 그 답답함에 대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이렇게 계속. 옛날에는 학교 갔다 오면 그나마 이제 자유야. 뭐 시골에 사는 애들은 메뚜기 잡으러 댕기지, 뭐 고기 잡으러 댕기지, 뭐 개구리 잡으러 댕기지, 뭐.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잡아갈, 마치 정신병원에서 잡아갈 병원차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학교 앞에서 학원차들이 다. 우리 동네도 보면은 학교 끝날 시간이 딱 되면은 이제 학원차들 줄줄이 딱 있고, 태권도 사범 뭐 이런 사람들이 학교 안에까지 가서 딱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이제 학교 딱 끝나면은 딱 보고 인사 딱 하고 곧바로 잡혀가지고 이제 그러고. 그러죠. 그걸로 끝납니까 또? 딱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숨이 막히는 거죠. 그게 가다가 어느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이번에 우리 교회도 애들을 오후 11시에 예배 드리다가 다시 9시로 바꿨어요. 왜 바꾸냐 그러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이 더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학원 가느라고 이거. 그러니까 아침 일찍 9시에 예배를 드려야 그나마 학원 안 가고 여기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막 애들이 그냥 다 비몽사몽간이야. 이게 참, 이게 과연 공부가 되겠냐는 거야, 이게. 응? 공부가. 그래서 제발 좀 토요일 날, 일요일 만큼이라도 학원 안 가고도록 딱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는 얘는 가는데 난 안 가자니 이게 뭔가 불안하고, 엄마 입장에서도 야, 쟤는 가는데 넌 안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 학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쟤가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여기서 탈피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네.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또 뭡니까? 학원 안 가. 그럼 집에서 뭐 해, 이제 이거? 차라리 개구리 잡으러 가고, 미꾸라지 잡으러 가고,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집에 있으면 이제 이것만 하고 있잖아, 또 이건 이제 계속 이것만 또. 그러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대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대안을 만들어야 돼. 교회에서 애들한테 또 이런 교육한다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또 뭐라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1교시, 뭐 신앙 SQ, 뭐 2교시, 뭐 정체성 SQ. 이제 이러면 또 이제 돌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놀면서 이런 방향에서 인식을 정하고 바꿔주고 할 수 있냐는 거야, 이게. 놀면서. 지금은 다 노는 문화잖아요. 이거, 스마트폰, 놀아. 친구들하고 놀아. 그냥 다 놀아. 그러니까, 어떻게 놀면서 이런 교육을 인식시키고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게 이제 나와야 돼, 이거. 이게. 참 잘 노는 방법이에요. 자, 역경 극복 SQ와 업무 학업. 업무 처리를 하는 동안 어려운 역경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려운 현실을 오히려 유익하게 바꿀 수 있다. 평상시 나의 역경 지수 어느 정도인가? 나의 역경 극복 능력이 업무나 학업에 미친 영향이 뭔가? 힘들 때 이거를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 업무나 학업을 담당하다가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경 극복 지수 어느 정도인가? 지수가 그 정도인 이유는 뭔가?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들은 뭔가? 업무나 학업을 처리해 갈 때 역경을 만나면 어떤 자세이 많은가? 부정적으로 많은가? 긍정적으로 많은가? 업무 처리에서 나타난 역경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뭔가? 이것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변화와 발전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역경을 만났을 때 암성화 사용할 수 있는 말씀. 공동체 의식의 발전과 업무.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학업, 과목들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부분이 뭔가? 당신의 업무가 다른 사람과 공익적 유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공부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당신의 업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공익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해 본 일이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당신의 업무가 좀 더 공익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공부를 왜 하는가? 공익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네. 어떤 변화를 주면 좋겠는가? 애들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면은 학업은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이게. 네. 자, 그러면은 10분간 휴식하시고 마지막 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